예, 저는 그 올 초까지 그 LTE 쪽 개발을 담당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로라 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마지막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뭐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현재는 이제 둘 다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앞에 이제 조영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LTE 기반의 IoT 진화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제 현재 그 당장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로라를 좀 고려하고 있는데, 발표 내용 중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IoT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저는 IoT에 대한 정의를 사물이 말하는 시대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 동안에는 사람이 사실 뭐 말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지만 사물들은 말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물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앞쪽에서 원장님 그 동영상 발표하실 때 동영상에도 있었지만, 이제 물건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앞에 사고가 난 거, 잠을 잘 잤는지 못 잤는지, 할아버지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사물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앞으로는 얘기들을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이 사물들이 하는 얘기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사물들이 얘기하는 시대가 오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그다음에 우리 SK텔레콤처럼 어떤 통신 사업자로서도 이제 변화해야 될 방향, 그런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가 많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물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제 센서가 필요하죠. 이제 사물들의 하고 싶은 말들을 먼저 캐치를 해야 되니까 센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은 이제 그 센서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물이 하는 얘기를 전달하는 이런 커넥티비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넥티비티 기술 중에 왜 로라라는 기술을 SK텔레콤이 선택을 했고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결했던 커넥티비티 기술들은 대부분 이제 PC, 태블릿, TV, 스마트폰 같은 헤비 트래픽, 많은 트래픽 위주로, 멀티미디어 트래픽 위주로 처리를 했었고요. 그걸 이제 무거운 연결이라고 한다면, 사물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많은 얘기를 못해 조금씩 얘기하기 때문에 사물들의 목소리는 사실은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연결 위주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물이라고 하면 동물도 포함입니다. 이제 동물들은 예전에는 말을 못했었는데 이제 동물도 이제 조금씩 의사 표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로라 얼라이언스 미팅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인터넷 오브 카우즈, 이 소들을 위한 인터넷을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소의 몸에다가 이렇게 뭐 하나 센서를 넣어서 소의 위치도 파악하고 소의 이제 상태 같은 것도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인터넷 오브 뭐 독즈, 뭐 인터넷 오브 포크, 뭐 이런 형태로 모든 사물들이 이제 연결하는 다양한 어떤 세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보시면 이런 사물들은 가벼운 연결이기 때문에 스크린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소량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영역별로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서 그 컨테이너 벨트 조립 공장에서 나오는 작은 센서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특화된 영역이죠. 그죠? 이런 세분화된 영역들이 IoT 시대에는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물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비싼 돈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가, 저속의 네트워크, 저속의 센서,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많이 보신 그림이지만 이 로라를 하게 된 직접적인 그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이 커버리지를 넓으면서 비트레이트는 낮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는 데 대한 저희 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블루투스라든가 뭐 지그비라든가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많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센서들을 많이 달았는데 뭐 와이파이나 직비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직비나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와이드 에리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길거리에 가면서 이렇게 한다든가, 혹은 그 시골에 한다든가, 농촌에 뭐 어디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산에 뭘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애의 위치라든가 이걸 알고 싶은데 뭐 BLE라든가 와이파이 기반으로 위치를 찾거나 뭐 이렇게 안전 그 도우미 역할을 하려면 학교 주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애가 학교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더 넓은 커버리지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로라라는 거를 선택했고요. 로라 기술에 대해서는 뒤쪽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시스코 뭐 아시겠지만 시스코의 자료에 보면 이제 LPW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M2M 전체 M2M 트래픽 중에 이 LPWA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LPWA라고 하는 기술은 사실 로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기에 따라서 앞에 이제 조봉일 이사님 말씀하신 그 MBLT 같은 것도 이제 LPWA 기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IoT를 위한 어떤 그 특히 그 작은 띵즈들의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게 LPWA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LPWA 중에서 저희는 이제 로라라는 걸 선택을 했고요. 원래 이제 시그폭스에 뭐 신문에 나왔지만 시그폭스에 저희가 지분 투자를 했었고 그건 이제 뭐 캐피탈 개인 측면에서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원래 MWC 때 시그폭스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만나서 직접 데모도 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가 굉장히 작고 칩이 손톱보다 더 작은 칩인데 뭐 주차장에도 들어가고 또 미터기에 들어가고 또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요. 바르셀로나 시에서 봤는데 한 20개 정도 기지국을 했는데 바르셀로나 시 전체를 커버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하 한 1층, 2층까지 가도 실제로 이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와 이렇게 심플하게 한 게 있나. 그리고 기지국 가격도 뭐 한 그때는 시그폭스 기준으로 한 뭐 설치비까지 다 설치비 빼고도 한 400만 원, 300만 원 기지국이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지국을 가서 또 보니까 기지국이 도시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만한 기지국으로 20몇 개를 달았는데 도시를 전체를 커버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 네트워크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신선한 게 와닿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그폭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그폭스에서 오신 분들은 없죠. 근데 이제 시그폭스가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오픈 얼라이언스가 아니고 시그폭스는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벤처 스타트업 기업이 한 20몇 명이 만들었는데 아이디어가 좋죠. 그다음에 기술도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단말 플랫폼까지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일 그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 시그폭스는 이제 자기들끼리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망을 막 깔더라도 그 트래픽이 프랑스에 있는 본사로 다 와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본사에서 데이터를 카운트합니다. 그리고 과금을 해요. 과금을 하고 또 사업자들한테 많은 또 로얄티를 요구를 합니다. 뭐 많게는 40%까지, 적게는 20, 30%까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가 형성되는데 좀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그폭스가 나오면서 많은 사업자들, 많은 제조사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붐업이 많이 됐었는데 로라는 사실은 시그폭스보다 조금 더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는데 로라의 기본 팔리스는 오픈 얼라이언스입니다. 규격도 다 오픈하고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고 물론 뭐 얼라이언스 회비 정도는 있습니다. 회비 그다음에 기술도 다 오픈하고 어느 특정 뭐 그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플랫폼도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도 되고 기지국도 누구나 만들어도 되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오픈 얼라이언스 정책으로 에코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올 3월에 로라 얼라이언스가 오픈을 했는데 현재 뭐 회원사가 한 130개 정도 회원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특징들 보면 이제 에코시스템이 넓다는 게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워가 작다는 거, 배터리 수명 10년 이상 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가 작다는 거. 현재 그 샘텍이라는 회사에서 칩을 만들고 있는데 5불 이하고요. 뭐 좀 많이 사면 한 2, 3불에도 칩을 살 수가 있고요. 밖에 가시면 그 로라 칩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손톱보다도 훨씬 작죠. 한 2, 3m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칩 가격이 작다 보니까 디바이스 자체도 엔드 디바이스 자체가 한 2, 3만 원 정도. 물론 이게 물량이 작으면 좀 더 비쌀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물량이 좀 많다고 하면 칩 가격도 요건 이제 트래킹 할 수 있는 우리 보면 자전거 로라 자전거 갖다 놨잖아요. 그 로라 자전거가 탑재된 그 트래커용 같은 경우에는 한 2, 30불 정도의 가격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스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그 프락시무스라고 벨기에 사업자를 만났는데 거기는 이제 로라를 가지고 화장실에 문에다가 달려고 한대요. 그래서 왜 화장실 문에다 다냐 하면 이제 거기는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문에 달아놓으면 이제 문이 열고 닫힐 때마다 그걸 센싱해서 어느 화장실 어느 칸이 많이 쓰는지 그래서 그런 화장실 위주로 이제 청소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어쨌든 인건비도 좀 줄일 수 있고 좀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이 있고요.
커버리지도 넓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라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많은 제주도에 참여하고 국내에도 보시면 일부 그 발빠르게 참여하고 계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로라 얼라이언스 미팅을 했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규격은 이미 만들 수 있는 규격 1.0이 나왔고요. 그 규격을 업그레이드해서 규격 1.1을 지금 만들고 있고 1.1에는 이제 글로벌 로밍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뭐 GPS가 없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간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서티피케이션 같은 거를 해서 로라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인증 마크를 달아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라 규격에 컴플라이트 한다고 해서 인증 마크가 찍히면 이제 그 기술 그 장비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이제 뭐 팔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글로벌 사업 현황을 넣어놨고요. 아직은 이렇게 글로벌 사업 현황들 보면 뭐 9개 정도 사업자가 지금 이제 사업 상용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일 리딩하고 있는 이제 오퍼레이터가 KPN입니다. KPN 같은 경우에는 전국망 구축을 시작을 했고 내년 말까지 이제 전국망을 깔겠다, 로라로 전국망을 깔겠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스위스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네바 추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구도시에서 망을 깔고 지금 유스케이스를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기타로 보면 그 얼마 전에 그 인도의 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도가 또 인구가 많고 또 커버리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대도시 위주로 로라를 깔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하고 벨기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KPN하고 프락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좀 뭐 로밍 케이스도 만들고 굉장히 협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케이스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도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LPW의 기술이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인 거는 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기술의 주요 특징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로라에 대한 망 구성인데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지국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버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버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코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코어 네트워크 장비인데 실제로는 서버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플랫폼은 어쨌든 뭐 커먼하게 로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데 IoT에도 다 쓸 수 있는 커먼한 플랫폼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OSS 이제 오퍼레이팅 서포트 시스템에서 뭐 EMS 같은 기능들이고요. 실제로 장비 측면에서 보면 기지국하고 네트워크 서버 정도로 구성이 되는 굉장히 심플한 망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도 아주 심플합니다. 뭐 메시지가 한 4개밖에 없습니다. 메시지가 4개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연결 방식이 그 항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와이파이가 싸고 많은데 와이파이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와이파이 데이터 레이트도 높고 뭐 칩도 싸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와이파이 대비해서 이제 이런 로라 기술의 장점이 뭐냐면 얘는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처음에 연결해 놓으면 세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집에 또 게이트웨이가 있으면 이게 또 한 번씩 죽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 집에도 와이파이는 게이트웨이를 좀 싼 거 사놓으니까 더 자주 죽고 비싼 거 사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죽더라. 그러면 주면 이제 리셋하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로라의 장점은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갖다가 사놓으면 얘는 망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위치 등록만 딱 하고 나면 얘는 항상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평소에는 데이터를 안 보냅니다. 앞에서 이제 PSM 모드라고 조병기 기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냥 평소에는 죽었다가 자기가 보내고 싶을 때 하루에 한 번씩 혹은 뭐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측정하고 보내고 자기는 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수명이 길고 또 심플하기 때문에 그 복잡도가 또 낮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핸드오버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그 단말이 보내고 싶을 때 메시지를 쫙 보내면 기지국들이 주변에 있는 기지국들이 그냥 받고 싶은 기지국들이 다 받아서 서버에 보내면 서버가 딱 보고 아 어느 기지국이 제일 좋구나 신호가 그래서 그 신호 좋은 신호한테 기지국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그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게 전부입니다. 주고받는 게 전부입니다. 다른 메시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핸드오버 메시지도 필요 없고 그 LTE 보면 메시지가 좀 복잡하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줄이는 작업을 하겠지만 IoT 용어로는 메시지가 아주 심플하고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그폭스와 다르게 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답티브 데이터 레이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기지국 근처에서 환경이 좋으면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고 이제 에너지는 낮추고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그래서 무선 환경이 좋은 데는 비트레이트를 많이 쏘고 에너지를 좀 줄이고 또 반면에 이제 엣지 지역으로 가면 데이터 레이트는 낮추고
이제 배터리 소모는 조금 더 되겠죠. 파워는 조금 더 많이 쏘고 이런 어떤 무선 환경에 최적화된 전송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그 원하면 이것도 픽스를 해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옵션들도 지금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단말이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냐 유스 케이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그 가스 메타기 해놨다 그러면 이 메타기는 사실은 뭐 1시간에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만 올려도 되죠. 측정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A입니다. 그냥 자기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애들 책가방에다가 트래커를 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원할 때 애한테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원하는 시간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주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 B나 이제 C 정도로 가야 되고 결국 이거는 이제 다운링크로 얼만큼 단말기한테 너 레포트 해라 이런 주기를 바꿀 수 있느냐에 따라서 클래스 A, B, C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유스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전원 공급이 항상 된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C로 해서 이제 자주 뭐 해도 되고요. 전원 공급이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 환경 센스다. 그 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골 어디 산에다가 달아놨는데 거기는 배터리 갈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센싱해서 보내라. 이런 것들은 이제 클래스 A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1시간에 한 번 정도 된다고 하면 클래스 A로 가능하고 자전거인데 나는 비싼 자전거, 전기 자전거라서 좀 주기적으로 자주 좀 위치를 수시로 해야 되겠다 하면 클래스 B나 C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로라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실은 그 피지컬 레이어에 있습니다. 피지컬 레이어에 있는 신호가 기존의 그 CDMA나 우리 지금 그 LTE에서 쓰는 신호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제 레이더에서 쓰는 신호인데요. 이제 첩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 모듈레이션 특성이 보면 이렇게 FSK하고 비슷한데 좀 다르잖아요. 주파수가 이제 가면서 이렇게 쭉 그 프리퀀시가 좀 달라지는 특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특성들 때문에 커버리지도 많이 나가고 출력도 적게 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코릴레이션 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의미가 뭐냐면 코릴레이션 특성이 좋다고 하는 의미가 뭐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삼각측위에서 위치 추적을 찾겠다라고 해서 이제 로라 기술의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S로 위치 추적이 사실은 유스 케이스 중에 많은 부분은 GPS가 들어가서 위치 추적을 해야 되는데 GPS가 들어가면 단말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0불 정도 단말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단말 가격이 2, 3만 원인데 그중에 GPS가 한 10불 차지한다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GPS 없이 위치 추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로라 알라이언스는 굉장히 지금 이 기술에 대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와지는 않았는데 프로토타입 정도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도 지금 그 로라가 아까처럼 이제 심플하고 굉장히 뭐 단순하게 만들어졌긴 했지만 또 보안만큼은 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안 알고리즘 중에 그 보안성이 높은 그 AES-128로 인크립션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인증키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말하고 다르게 심이 없거든요. 심이 없고 그 안에 이제 인증키를 그냥 단말기를 만들 때 박으면 돼요. 박으면 되고 그게 이제 앱키라고 하는 건데 앱키를 단말에 받고 망에 받고 근데 그 앱키 정보는 이렇게 그 무선 중에 전송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전송은 안 되고 그 앱키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템포러리하게 쓸 수 있는 인증키인 그 또 그 앱 세션 키를 또 만들어 앱 세션 키를 네트워크 세션 키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인크립션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대로만 구현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외부에서 해킹하기 상당히 어려운 정도의 기술이고요. 물론 이제 또 보안 측면에서는 뭐 신성훈 교수님께서 오후에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그 오픈 OS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안 리스크는 또 있고요. 그건 별도로 이제 저희가 또 보안에 대한 강의를 하겠지만 규격적으로 보면 보안에서는 굉장히 완성도 높은 보안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치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PS를 없이 위치치기를 해보자는 게 이제 키고요. 그게 가능하려면 결국은 이제 피지컬 레이에서 코릴레이션 특성이 강한 그런 아까 첩 시그널 같은 거를 구현을 했고 그거를 이제 기지국들이 단말은 바꿀 필요 없이 단말은 그냥 올리면 되고 기지국에서 타임스탬프를 찍습니다. 타임스탬프를 찍는데 이거를 한 30 나노세컨드 이하로 타임스탬프를 지금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그걸 가지고 서버에서 계산하는 방식이고 기존에 이제 우리 LTE에서도 LTE나 CDM에서도 많이 사실은 트라이를 했었죠. 삼각측 해보려고. 근데 보면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중계기가 또 많이 있고 멀티패스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또 현실적으로 도심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 로라도 이제 위치치기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로라는 뭐 일단 중계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그런 특성들이 좋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해 볼 생각이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로라 사업의 어떤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저희는 이제 큰 기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유스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로라 얼라이언스에 가서 거기서 전시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시회 때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가정용 메터링 디바이스가 로라 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라 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문에도 로라 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이 열리면 이제 주인한테 이제 SMS로 알려주는 거죠. 지금 문이 열렸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자전거 KPN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밖에 우리 전시해 놓은 고양이 시범 서비스 자전거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여기 자전거에다가 이런 로라 단말기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등을 제어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리모트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장점이, 물론 뭐 해가 뜨면 가로등을 끄고 뭐 해가 지면 켤 수도 있지만, 이걸로 하면 이제 중앙에서 지도에다가 이 가로등의 위치를 쫙 파악해서 리모트로 끄고 켜고 다 할 수 있고요. 현재 뭐가 고장났는지도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앙에서 이제 가로등 전체 관리가 되는 거죠. 뭐가 고장나면 교체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등을 다 켜기도 하고 또 일부만 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제어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지금 하고요. 네, 그래서 이미 가로등 위에 보면 이게 이제 로라 단말기입니다. 가로등을 제어하는 로라 단말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이동형 게이트웨이, 요게 이제 여기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애들 데리고 소풍관이나 뭐 수학여행 갈 때, 예를 들어 뭐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선생님이 하나 가지고 켜놓으면, 애들 팔찌 하나씩 채워놓으면 애들 어디 있는지 다 파악이 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밖에서도 뭐 전시를 해놨지만, 요것도 이제 기존 메터링 장비에다가 이렇게 잭을 연결해서, 요게 로라 단말기거든요. 그래서 뭐 수도, 전기, 가스에다가 로라 단말기를 딱 꼽으면 이렇게 로라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3G하고 4G하고 겸용되는 기존의 펨톤인데 로라가 지원되는 겸용 기지국,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처럼 이제 GPS 없이 돌아가는 기지국 서버도 이미 이제 그 네덜란드의 한 중소업체가 만들어서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미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 이제 방망이로 이제 시연장에서 이제 야구 방망이로 마니킹 머리를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만화 봤더니 이제 머리에 충격이 가면 여기에 이제 로라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받은 그 충격 신호를 로라 서버한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서버에서 보면 이 충격이 얼만큼 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작업장, 공사장이나 이제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헬멧에다가 다 넣어놓으면 이제 실시간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지금 위급 상황이 발생했구나, 실시간으로 알리게 되고, 그걸 가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발자를 위한 디벨로먼트 킷, 이런 키트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트래커인데 한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큽니다. 요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요거는 이제 곰발바닥 있는 거는 이제 동물, 개 목걸이한테 다는 거, 개한테 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사람한테 다는 거, 집게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와이프나 남편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몰래 이렇게 주머니에 딱 집어넣으면 확실하게 위치 추적이 되는. 가격도 요건 이제 가격이 10유로 정도인데, 이게 이제 매스로 구매할 때고요. 뭐 수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온도에 대한 이런 그 센서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로라가 기존 LTE하고 이렇게 다른 점이라고 전 느낀 게 뭐냐면, 그 에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들, 스타트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 얼라이언스에 가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업체라고 하면 별로 없습니다. 사업자들은 이제 뭐 KPN이나 아까처럼 스위스콤이나 뭐 이렇게 있지만, 만드는 제품 업체들은 거의 다 생소하거든요. 보면 직원 수가 한 10명, 20명 되는 스타트업, 유럽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혹은 중국에서도 한 4개 정도 기업이 참여했는데, 중국에,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벌써 만들어 와서 데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확산이 되는 측면이고요. 아까처럼 이제 그 NB-IoT하고 그 NB-LTE하고 비교를 하면 시기가 굉장히 빠르다. 이미 칩이 나와 있고, 이미 솔루션들이, 웬만한 솔루션들이 이미 다 나와 있고, 개발 초기 단계고, 아마 내년 되면 더 많은 제품 솔루션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이 이미 지금 어디선가는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규격이 또 오픈돼 있다 보니까, 또 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SK텔레콤에서는 이 로라 개발에 대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이제 저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가.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가는 게 지금 뭐 애들 책가방에 뭐 그다음에 강아지 목에 뭐 소대도 달아야 되고 많이 달아야 되는데 그 비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싸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심플하게 만드는 게 개발에 대한 목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좀 차별화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로라 서비스를 이제 고려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존 LT망과도 좀 차별이 되고 또 기존 사업자들과 좀 차별되는 그런 엔드투엔드의 어떤 그런 기술 경쟁력을 좀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결국은 이제 이 IoT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밍 같은 기술을 또 고려해서 나중에 이제 글로벌리 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이 네, 3개 정도 올라왔는데요. 예,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로라의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궁금한데 언제쯤 전국망 서비스가 되는지. 네. 저희는 지금 고향의 시범 서비스는 한 12월 초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전국망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파수가 지금 언라이센스 대역인데 언라이센스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출력 제한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미래부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 정도에 만약에 이제 뭐 전국망으로 갈지 아니면 존 베이스로 일부 상용화를 갈지 그런 부분들은 현재 아직 그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서비스 요금 체계와 기기 등록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서비스 요금은 그것도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이제 연구소고 사업부서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이제 월 베이스의 요금보다는 뭐 경우에 따라서 월 베이스로 갈 수도 있겠죠. B2C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애들한테 팔 때는 하지만 B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묶어서 이제 가려고 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 뭐 디바이스 하나가 얼마인데 그걸 사면 한 3, 4년 정도는 뭐 요금 없이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닙니다. 예.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스마트홈 서비스에서도 로라 기술이 적용이 되는지 만약 예. 된다면 기존의 서비스 방식과 호환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 스마트 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스마트 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게이트웨이, 직비 게이트웨이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본은 사실은 그런 컨피규레이션이 기본적으로 갈 거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홈 서비스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 제가 문 말씀드렸지만 문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신호가 안 잡히는 지역이 많잖아요. 문은 이제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벽 몇 개에 뚫고 밖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와이파이가 안 닿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이 로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홈에서도 그런 어떤 대체제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추가적으로 질문 2개 더 주셔가지고요. 예. 잠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 로라 코어 네트워크의 장비에 예. 벤더가 정해졌는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내년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제조사 선정을 했고요. 지난 한 몇 주 전에 선정이 돼서 지금 2개 제조사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뭐 이렇게 서버나 게이트웨이 이런 주장비 쪽도 주장비 쪽이지만 일단은 다양한 유스 케이스, 뭐 디바이스 영역의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를 굉장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여기 오신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유스 케이스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에코시스템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비면화 대역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비면화 대역을 이제 사업자 영역에서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예. 여쭤봤거든요. 지금 이제 국내 주파수 같은 경우에 이제 ISM 밴드라고 있습니다. ISM 밴드는 이제 과학 실험이라든가 지금처럼 뭐 기타 이런 IoT용으로 지금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사업자든 아니든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그 출력 규제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정부에서 260메가 대역을 ISM 밴드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제 920메가 대역에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은 좀 다르지만 그거는 이제 뭐 누구나 어느 국민이 다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그 기지국이나 단말이 인증이 완료되었는지. 네. 기지국 단말이 인증이 그러니까 뭐 정부의 뭐 인증 절차를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고향 서비스용은 인증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뭐 인증 절차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파수를 사용하는 그런 출력이라든가 간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비는 뭐 잘 만들었고 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단말기 인증키를 얘기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용화를 하게 되면 인증 서버를 SK텔레콤한테 둘 겁니다. 그리고 SK텔레콤에서 사업하는 예를 들어 B2B에 로라 단말기가 1000대가 나간다면 나가기 전에 우리 쪽에서 심을 박듯이 그 안에다가 앱키를 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앱키를 다 넣고 그 등록된 앱키가 이제 SK텔레콤 로라망에 붙는 거죠. 근데 등록을 안 하면 우리 SKT 로라망에 안 붙게 되는 뭐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잠깐 설문 안내드리면요. 그 아까 이제 안내드린 모바일 페이지 설문란이 있어서요. 거기 설문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예, 30분 동안 브레이크 갖겠습니다. 4시 20분부터 시작할 거고요. 밖에 간단한 다과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예, 드시면서 전시 부스에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